94년에 에이프라이리가 나오고 2000년대 초반에 FP 그로스가 나올 때까지에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5가지가. 그래서 해시 기반의 아이템 카운팅 방법, 이게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수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분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트랜잭션이 10,000개야. 그럼 샘플링해서 3,000개만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발 찾은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스캐닝해서 보는 그런 게 샘플링 방법. 그 다음에 5번째가 다이나믹 아이템 셋 카운팅이라고 해서 지금 API는 10,000개를 한번 쫙 다 읽어가지고 처리하고 또 10,000개를 또 읽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아이템 셋 카운팅은 빈발 패턴을 찾을 때마다 그거를 계속 그 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반복해서 트랜잭션 셋을 읽으면서 빈발 패턴의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요거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런 빅데이터의 서치 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줄여갔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 히스토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여기 지금 이게 지금 IT도요 다 레트로 복고풍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뭐 박사하거나 이래도 왜 옛날 논문, 진짜 오래된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것만 보시는데 정말 키 아이디어는 뭐 20, 30년 전 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안 돼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하드웨어가 발전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지금 왜 지나간 걸 왜 배워야 돼요? 예. 그 측면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간단히 볼게요. 간단히. 자, 그래서 캔디데이트 후보군의 지지도를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가 큰 문제입니다. API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API 프린시플로 우리가 전체를 뒤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이 해시 방법은 캔디데이트, 우리가 API 알고리즘에서 후보 아이템 셋을 찾은 다음에 그게 해시 추리에 넣었어요. 해시 추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시 펑션 적용해서 추리 레벨별로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나가서 그 캔디데이트 후보들을 빨리 찾게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해시 추리의 리프 노드에는 그 해시 값에 해당되는 아이템 셋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해시는 다 아신다고 보고 버켓이라고 보면 개의 카운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DB를 리니어 서치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평균 오더 1으로 그 후보군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찾아낸다. 그래서 서브셋 펑션이라는 게 해시 펑션을 찾아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자, 캔디데이트 카운팅이란 이게 지금 전체 트랜잭션이 클수록 부하가 걸리는데, 여기서 버켓을 넣어서 해시 구조를 넣어가지고 이 후보군들을 좀 분리해서 넣겠다는 겁니다. 후보군들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해시 추리예요. 해시 추리 뭐냐? 지금 우리가 15개의 아이템 셋, 렉스 3, 우리가 API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15개의 아이템 셋이 있다고 치면 요런 식으로 145, 124 뭐 해가지고 이게 아이템 아이디라고 보면 되고, 이게 하나의 아이템 셋이죠. 이 괄호가. 그러면 이거를 해시 함수로 만드는 거는 얘네들을 처음부터 쭉 뒤지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에서는 우리가 요 해시 함수가 147로 시작되는 애는 왼쪽으로, 369는 오른쪽으로, 258은 가운데로. 요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145란 애는 첫 번째가 1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여기로. 145는. 그 다음 두 번째가 4죠. 4는 또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요거 114만 보고 여기로 가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1, 2, 4는 1은 어디예요? 왼쪽이죠. 2는 어디예요? 가운데죠.
그 다음이 4는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로 1, 2, 4 이렇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1, 4, 5, 7은 어떻게 돼요? 4는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갔다가 5는 가운데고요. 7도 왼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 6, 8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3은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여기 3은 오른쪽이죠. 3으로 시작된 거. 그 다음 한 번 썼으니까 두 번째 라인으로 가면 두 번째는 6이죠. 그럼 6은 어디로 가? 또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 해시 추리가 어떻게 빌드업 되냐면 버켓 사이즈가요 이미 있어요. 버켓 사이즈가 우리가 3이 되면 분리가 됩니다. 3이 되면 3이 맥스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니까 아직 분리가 안 되고 레벨 2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니까 분리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분리됐던 이유는 맨 처음에는 여기만 있다가 세 개가 넘어가면 스플릿을 해요. 스플릿을. 그래서 한 레벨을 더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추리가 빌드업이 되죠.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상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각각의 노드의 가장 큰 크기는 3이 돼서 3이 될 때까지는 추리가 확장을 안 하고 있다가 3이 되면 확장을 합니다. 분리되면서. 그래서 이런 노드들은 지금 확장을 한 거죠. 이미 인터널 노드는 리프 노드만 3 이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지금 15개가 다 들어가 있는 해시 추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요. 이거 기반으로 해시 추리 기반으로 이걸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서브셋 오퍼레이션으로 해시 추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DB를 리니어 서치를 안 해도 되고 빨리 서치할 수 있죠. 그래서 후보군을 빨리 찾는 알고리즘이 이 해시 추리 방법입니다. 이건 지금 깊이 안 갈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파티셔닝 방법입니다. 파티셔닝.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해시에서 아주 빨리 한 건데 미래에 별로 쓰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얘는 쓰일 것 같아요. 얘는 이게 병렬 알고리즘에 딱 맞습니다. 자, 보세요. 내 트랜잭션 DB를 n개로 파티션한다. 그러니까 10,000개 있다 그러면 10,000개를 10개로 파티션한다 그러면 각 파티션은 1,000개씩 갖고 있겠죠. 1,000개씩. 자, 그러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10개다 그러면 이렇게 10개, 뭐 이게 괜히 10개로 했네요. 하여튼 10개가 이렇게 파티션이 돼서 각각이 1,000개야. 그러면 어떤 아이템 X가 빈발하다면 이 10개 중에 어느 하나에는 최소한 빈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개, 그러니까 그 아이템 셋이 유니폼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걔가 최소 지지도보다 크다면 전체적으로 10,000개 중에 뭐 3,000개 이상이 되는 게 빈발 아이템 30%라면 그러면 1,000개 중에도 30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유니폼 분산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모든 데서 빈발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스퀴즈 돼서 넣으니까 최소 어느 하나에서라도 빈발이어야 전체에서 빈발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템 셋이 적어도 한 파티, 전체적으로 빈발이라면 그 아이템 셋은 어느 한 파티션에는 최소한 빈발이, 모든 파티션에 빈발이 아니야. 그러면 글로벌하게도 빈발이 아니란 뜻이에요. 역으로. 왜? 유니폼 분산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러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첫 번째는 로컬 빈발 패턴, 이게 10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빈발 패턴을 각각 구해요. 그래서 각각의 빈발 패턴만 가지고 전체적인 패턴, 요 전체 패턴을 한 번 스캔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다시 보면 내가 10개로 파티션을 해요. 그러면 로컬 빈발 패턴이란 요 놈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 이게 후보군은 컴플렉시티가 n제곱이니까 확 줄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로컬 빈발 패턴 구하는 알고리즘은 컴플렉스는 확 줄고, 그러면 찾아진 로컬 빈발 패턴이 진짜 글로벌 패턴이냐는 DB 한번 스캔하면 돼요. 쫙 뒤지면. 그래서 예, 요 두 번째 스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 2번으로 빈발 패턴, 전역 빈발 패턴을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고요. 얘는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파티션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패럴렐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로 나오는데 10개의 프로세스에서 각각 돌리고 마지막에 한번 돌리면 되니까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티셔닝 알고리즘은 우리가 병렬성에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API 알고리즘이지만 그거를 병렬 처리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둡의 어떤 스팍 뭐 이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트랜잭션이 있으면 파티션 1, 2로 여긴 2개 있고 3개 있는 걸로 나눠 놓고 여기서 빈발 패턴 찾고 여기서 빈발 패턴 찾는 거를 로컬 빈발 패턴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찾아진 애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뒤져본다. 그게 파티셔닝 알고리즘입니다. 장점은 메모리가 적어도 된다요. 왜 아까 우리가 메모리가 적으면 이 메모리 사이즈만큼만 파티셔닝 하면 이게 메모리 사이즈가 1000개 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을 10번 반복하면 되죠. 예,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에 적응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렬화가 되게 쉽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맥시멈 DB 스캔 2번이면 된다.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떻게 돼요? 그 세컨 스캔 동안 많은 캔디데이트를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뭐 당연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돌리는 A-프라이보다 훨씬 빨라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샘플링을 통해서 빈발 패턴을 찾는 방법. 그래서 오리지널 트랜잭션 DB에서 샘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개다. 그럼 1000개를 뽑아내요. 그래서 샘플만 가지고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캔 해가지고 샘플에 있는 보도 크로저 프리콘 패턴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다시 우리가 미싱한 빈발 패턴을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도라는 거는 잠재적으로 빈발할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네게티브 보도 이 아래는 빈발할 수가 없어 확실히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빈발한 애를 나중에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게티브 보도라는 거는 예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빈발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잠깐만요. 요게 잠재적으로 라지니까 CD는 확실히 라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라지일 거야. 얘, 그 CD 라지, 그 다음에 A 라지. 요렇게가 라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도라는 얘기는 A, C가 각각이 라지니까 얘도 라지일 확률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한 거고. A, D가 각각 라지니까 A, D도 라지일 수 있어.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네게티브 보도를 합친 여기까지가 내가 봐야 될 영역이다. 그럼 요걸 다시 한번 검증하면 되죠. 그래서 샘플링의 강점은 그런 샘플링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라지 이내와 네게티브 보도의 맥시멈 셋을 찾아서 그 안에 거를 다시 보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캔을 줄이고 베스트 한 번, 그다음에 월스트는 2번. 뭐 그래서 스케일이 잘 된다. 샘플링을 잘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단점은 많은 수의 뭐 우리가 세컨 패스에서 이거는 계속 있었던 단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샘플링이고요. 통계적인 기반으로 했던 방법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어프로치가 다이나믹 아이템 셋 카운팅 DIC 방법이에요. DIC 방법은 우리가 이게 지금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은 여기 그래프에 보듯이 트랜잭션 DB를 원 아이템 한 번 찾느라고 스캔 한 번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후보군 찾아가지고 투 아이템이 맞냐 틀리냐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스캔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N 아이템까지 3 아이템, 4 아이템에서 N 아이템까지 가서 후보군이 더 안 나올 때까지를 모든 트랜잭션을 다 스캔해야죠. 그게 지금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DB를 스캔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가 DIC예요. 여지껏은 우리가 지금 후보군을 줄이자는 게 여지껏 방법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어프로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DIC가 가는 방법인데 자 얘는 트랜잭션을 하나하나 낱개를 이렇게 봐요. 낱개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 아이템 빈발은 트랜잭션을 다 봐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원 아이템 빈발을 찾기 위해서는 DB를 한번 스캔하고 그 다음이 뒤져갔더니 원 아이템에서 이제 투 아이템 빈발을 요 영역은 계속 스캔하다가 투 아이템끼리 찾아진 거예요. 이미 요만큼을 스캔했더니 더 스캔했더니 첫 번째 확실하게 투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투 아이템 빈발을 찾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투 아이템들을 찾아가요. 예?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3 아이템, 요 투 아이템들이 모이면 3 아이템이 DB에 진짜 확실히 빈발인지 아닌지를 검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후보 제너레이션하고 DB 스캔하고 이걸 완전하게 분리한 스텝이 아니라 원 아이템 빈발을 찾자마자 투 아이템 후보를 빨리 만들어서 DB 스캔을 계속 반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는 페이지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 아이템을 위한 거, 투 아이템 이게 아니라 원 아이템 빈발을 찾는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갔더니 이 정도 스텝에서 A가 빈발했어. 이 정도 스텝에서 B가 빈발했어를 알아냈어요. 그럼 이 순간부터 A, B가 빈발하냐를 찾는 거예요. A, B가. 그럼 이걸 뒤져서 언제 알 수 있어요? 한 번 트랜지션 돌면 알죠. 근데 이게 데이터 분산에 의해서 요 시점에 A, B가 빈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꼭 굳이 모든 DB를 다 스캔하는 그 월스케이트 시간 전에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A, B가 나온 트랜잭션의 위치에 따라. 그래서 그 아이템별로 그 아이템이 N 아이템별로 그 빈발이냐 아니냐 찾아지는 시점이 다른데 그걸 제일 빠른 시점에서 찾자예요. 이해되세요? 제일 빠른 시점에서 찾자. 그래서 아이템별로 찾아지는 시점이 달라서 이렇게 믹싱이 됩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왜? 언젠간 3 아이템, 4 아이템이 없으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냐면 이게 얘는 무조건 N 아이템 찾으려면 N번 뒤져야 되는데 얘는 N 아이템 찾으려면 N보다 작은 스캔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DB 스캔하는 거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강점이 뭐냐면 이게 트랜잭션 별로 따로따로 계속 보니까 스트림 마이닝 알고리즘의 초안이 됩니다. 사실은. 네, 스트림은 트랜잭션이 개별적으로 무한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얘는 유한셋을 반복적으로 보는 거라, 사실은 이 뒤에 이제 스트림 마이닝 알고리즘이 얘를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요걸 약간 변형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추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버티컬 포맷인데요. 요거 전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호라이젠탈 포맷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DB라고 받는 거 뭐예요? 트랜잭션 안에 동시에 발생한 아이템 셋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1에 A, B, E가 동시에 발생했어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버티컬 포맷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템 셋으로 바꿉니다. 아이템 셋. 그러면 여기 있던 A 아이템, 그죠? A 아이템이 나온 애를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요거는 TID입니다. TID. 트랜잭션 ID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A가 TID 1번, 4번, 5번, 6번, 7번, 9번, 8번, 9번에 나왔어. 이런 보시면 나왔어요. 그러면 E는 1번, 3번, 6번만 나온 거죠. 이렇게 아이템, 원 아이템별로 데이터 트랜잭션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변환시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수평 호라이전털 포맷이 도메인에서 많이 생기는 형태고요. 이걸 버티컬로 바꾸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비용이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 B 투 아이템을 찾으려면 그냥 논리 엔드를 해버리면 돼요. 논리 엔드는 아니네. 인터섹션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나온 트랜잭션과 B 나온 트랜잭션의 인터섹션을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그 축을 바꿔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눈여겨 봐야 될 게 병렬화예요. 지금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병렬 처리를 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스파크하고
하둡 나오면서 병렬이 이제 뭐 빅데이터의 큰 흐름이 그러니까 병렬 때문에 빅데이터 된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패럴리즘 할 거냐, 타스크 패럴리즘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알고리즘적으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카운트 이게 지금 프로세싱 유닛 P1, P2, P3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세 개가 병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T1과 T2는 1번에, T3와 T4는 2번에, T5는 3번에 넣어놓고, 요건 이제 트랜잭션을 분할한 거죠. 분할하고 각각의 노드에서 아이템 셋을 카운트합니다. 로컬 아이템 셋이죠. 로컬 아이템 셋. 그러면 카운트가 끝나면 이 원 아이템 먼저 카운트한 거죠. 그러면 요 카운트를 서로 교환해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로컬 카운트란 얘기는 원 아이템 카운팅 할 때 다 카운팅해서 내 거를 딴 애한테 다 주고 딴 애 걸 다 받아요. 그럼 그걸 내가 다 썸을 하면 전체 빈발 패턴 지지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풀은하고 투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카운트를 브로드캐스팅하고 트랜잭션을 분할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트랜잭션 자체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카운팅하는 아이템 셋을 디스조인트하게, 그죠? 총 5개의 원 아이템이 있는데 비어하고 브레드는 P1에서, 젤리하고 밀크는 P2에서, 뭐 피넛버터는 P3에서만 카운트하겠다.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T1, T2를 로컬 카운트를 합니다. 내 원 아이템에. 그리고 나서 얘를 브로드캐스팅하는 거예요. 얘를, 그죠? 트랜잭션 자체를 내가 지금 카운트 안 한 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병렬 처리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시된 거고, 이제 스파크 가면서 인메모리에서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스파크 알고리즘으로 가면 인메모리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될 게 인크리멘탈 마이닝. 여기서는 연관 규칙만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빅데이터는 시제가 있어서 옛날 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새로 발생된 게 애드온이 돼서 랜드마크 형식으로 전체를 커버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윈도우로 최근 1년 것만 쫙 따라가거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나믹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DB는 계속 생성되는 DB다. 그게 이제 동적 DB다라고 보고, 거기서 우리가 D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베이스 D에 대한 빈발 패턴과 새로 나온, 그러니까 어제까지에 발생했던 트랜잭션의 빈발 패턴을 D라고 그러면 오늘 발생하게 델타 D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빈발 패턴을 알고 싶다는 건 뭐예요? D와 델타 D가 유니온 된 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어제까지 거는 내가 이미 구했어. 그죠? D에 대한 빈발 패턴을 알아. 그러면 D에다가 유니온해서 델타 D가 된 새로운 델타 빈발 패턴. 그죠? 그거를 과거 거를 다시 안 돌리고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죠? 과거의 빈발 패턴 집합하고 그 다음이 지금 생긴 새로 생긴 트랜지션 DB 요걸 가지고 오늘의 빈발 패턴을 찾고 싶은 거죠. 이게 과거니까 I-1이고 이게 오늘의 I니까 그러면 오늘의 빈발 패턴 I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거는 과거 거 트랜지션 다 넣어서 새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인크리멘탈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리얼타임 또는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위입니다. 우리가 스태틱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닝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여지껏은 트랜잭션 DB가 고정돼 있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내가 빈발 패턴을 빨리 찾을까를 연구했더라면 이제 인크리멘탈 데이터 마이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추가적으로 어펜드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과거에 구한 어떤 패턴에다가 새로 추가된 DB를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오늘의 지식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인크리멘탈이고요. 요걸 되게 잘게 자르면 하루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잘게 자르면 초 단위로 발생한 애들을 계속 반영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이 되는 거죠. 자, 에이프라이의 바틀렉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 슬라이드는 봤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에이프라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FP 추리, 그러니까 이거 set enumeration 추리죠. 그래서 요 그 알파벳 요게 지금 중간에 붕붕붕 띄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요거는 그 지금까지는 추리나 그 추리 프로젝션, 이뉴머레이션 추리 추리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버티컬 뭐 이런 걸 하다가 거의 FP 추리 바로 나오기 전에 추리 이뉴머레이션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추리 프로젝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FP 추리라는 알고리즘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P 추리는 제일 빨라요. 여지껏 얘기한 것 중에. 그래서 위너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그걸 이긴 게 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메모리 범위를 넘어가는 애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메모리가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진짜 빅데이터야 그러면 FP3 못 돌립니다. 그냥 그게 스팍 위에서 메모리를 히든 시켜가지고 돌릴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스팍에서는 지금 돌고 있는 거고요. 알고리즘 측면으로는 이 자체로 그러니까 뒤에 가상화나 이런 거 없이는 안 돼요. 지금 요새 뭐 가상화하는 거 되게 많으니까 또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추리기 때문에 디스크 접근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비추리처럼. 그래서 메모리에 바운드 된다. 근데 우리 DB는 계속 커지니까 이 어선은 HMine이라는 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FP 추리는 덴스한 DB에 더 효과적입니다. 트랜잭션이 공유되는 게 많으면 패스가 작으니까 부시해지지 않죠. 근데 스파스한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잘 안 돌아 FP3가. 그리고 메모리 레지던스엔 잘 도는데 휴지한 건 안 돌아. 뭐 이래서 이 모든 걸 다 잘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HMine을 많이 안 쓰죠. 왜? 우리가 가상화해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OS나 이런 그 병렬 처리 시스템들이 어쨌거나 네, 비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거는 HMine과 FP 그로스를 같이 합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갈게요. 개념만. 자, HMine은 헤더, 이게 H가 헤더예요. 헤더. HMine의 이게 고유 명사입니다. HMine은. 그런데 HMine을 뭘 쓰냐면 H 스트럭처 써요. 헤더 스트럭처. 그래서 요놈입니다. 요놈. 헤더 스트럭처란 여러분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옛날에 알고리즘을 새로 생각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했냐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거예요, 요거. 헤더가 요겁니다. 요게 헤더예요. 그래서 요걸 H 스트럭처라고, 그러니까 헤더를 가진 스트럭처 전체를 요만큼을 다 H 스트럭처라고 그런 거죠. 됐나요? 근데 여기까지가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 이 아래는 디스크에도 있을 수 있다요. 뭐 꼭 메모리가 남는데 디스크에 넣어놓진 않겠지만 메모리가 모자라면 디스크에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이거 되셨어요? 자, 그래서 H 스트럭처지만 헤더는 메모리에 있고 그 실제 트랜지션 DB는 디스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FP 추리를 안 씁니다. 추리 형태는 안 써요. 왜? 추리는 AVL 추리처럼 메모리에 올라가면 되게 빠르지만 디스크 IO로 들어가면 추리 내비게이션이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랜덤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리를 안 쓰고 요게 이제 H 스트럭처의 아주 작은 애입니다. 뭐예요? 아이템 하나랑 요 빈칸이 있어요. 이거 뭐야? 포인터예요. 포인터 트레이싱. 디스크 포인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관계형 DB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네트워크 DB가 있어요. 네트워크 DB. 얘는 뭐냐? 디스크에다가 원래 레코드 뒤에다가 포인터 필드를 만들어서 포인터 트레이싱을 하면서 지리를 답해주는 겁니다. 왜? 디스크의 IO를 줄여줘요. 네,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DBMS가 언제 나왔냐면 6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나온 기술을 1990년대에 재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련 연구를 본다 그러면 내가 비교하는 관련 연구는 최근 걸 보지만 아이디어를 꺼내내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전 걸 보셔도 돼요.
그러면 놀라운 걸, 근데 뭐 너무 많죠. 서치 스페이스가. 근데 놀라운 게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디스크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게 H 스트럭처고 요런 게 구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고안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면 트랜잭션을 쫙 읽으면 이렇게 H 스트럭처로 변환합니다. 헤더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헤더 파일은 내가 트랜잭션은 렉시코그래피컬리 오더가 돼 있어요. 아이템이. 그래서 C가 D보다 앞에 와 있고 D가 E보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C가 앞에 와 있냐면 A, B가 없어요. AB가. 이 트랜잭션, 이게 한 트랜잭션입니다. 이 트랜잭션에는 A, B가 없어서 제일 앞선 게 C예요.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N은 요 헤더 파일은 원 아이템이죠. 예, FP 추리에 있는 헤더 파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원 아이템의 카운트입니다. 얘는 언제 구하냐? 요 헤더 빌드 하면서 트랜잭션 1000번 요 트랜잭션의 맨 앞에는 C니까 요걸 하나 연결하고 C가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A니까 그 다음 트랜잭션의 맨 앞에 건 A니까 A를 연결하고 그 다음 걸 봤더니 또 A야. 그러면 아까 여기 포인트라고 그랬죠? 포인터 연결해 또 봤더니 또 A야. 그러면 요 포인터 만들고 이게 3개니까 3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들 뒤지니까 C가 3이야. 그래서 원 아이템은 이렇게 카운트 한번 뒤지면서 원 아이템 지지도는 구합니다. 전체에 대한. 자, 그러면 요게 끝난 거예요. 한번 디스크를 한번 쫙 뒤지면서 포인터 만들고 끝나요. 네. 요게 요 헤더 파일 H를 빌드하면서 한번 돌아가고요. DB 한번 스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또 뭘 하냐면 FP 추리처럼 프로젝트 DB를 만듭니다. 후보군을 만들지 않고요. 그 FP 그로스랑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추리를 안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헤더를 또 만들어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AQ.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A 프로젝티드 DBMS입니다. 뭐예요? 요 A만 따라가면 A 프로젝티드 DB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네. 그럼 요거 그러니까 1000번은 없는 거예요. A 프로젝트 DB는 A를 안 담고 있죠. 그래서 A 프로젝트 DB는 A를 담고 있는 트랜잭션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네들만 보는 건데 A 프로젝트 DB에 대해서 헤더 A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 DB에 대한 헤더고 요거는 A 프로젝트 DB에 대한 헤더예요. 그러니까 헤더만 계속 만들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요 세 개에 대해서 A 프로젝트 DB가 A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C하고 D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로 연결되는 애 찾았더니 얘고 요 포인터에서 다음번 C로 연결되는 애 이렇게 링크리스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D 하나는 D로 시작되니까 D가 여기 연결되고 요 A 프로젝트 DB에서의 원 아이템 지지도에 나머지 애들 똑같아요. 리커시브처럼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프로젝트 DB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대충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A 프로젝트 DB에서 로컬 프리퀀 아이템 셋은 지지도가 지금 4개인데 2 이상이면 CD2고 AC, AD, AE가 빈발 패턴이에요. 이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더 가요. 그럼 A 프로젝트 DB는 요 3개니까 여기서 또 프로젝트 DB를 또 만들어. 그러면 그 AC 프로젝트 DB. 그죠? 왜? 맨 앞에 있는 게 AC니까. 그죠? 그래서 AC 프로젝트 DB는 조금 전에 거에서 이거 슬라이드를 좀 지우고요. 잠깐만요. 어떤 놈이에요? 요거 파란색으로 간 거죠? 파란색. 그러면 200번하고 400번이 대상이 되죠. AC 프로젝트 DB는. 그럼 거기서 제일 앞에 있는 게 AC 다음에 있는 게 D잖아요. D. 그 다음에 AC 다음에 D죠. 그래서 D가 다 같이 연결이 되고 D가 2가 되고 1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프로젝트 DB를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빈발은 뭐예요? D죠. D. 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AC 프로젝트 DB에서 원 아이템 D가 빈발이니까 이걸 연결하면 AC, D가 빈발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지금 FP 추리에서 똑같이 프로젝트 DB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 DB의 명에다가 로컬 빈발 패턴 아이템을 붙이면 전체 빈발이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더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ACD, HA에서 D 프로젝트 DB, AD 프로젝트 DB, 요거 AD 프로젝트 DB는 D를 따라가서 이걸 다 뒤져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프로젝트 DB를 디스크 상에서 포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뎁스 퍼스트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메모리나 디스크 공간에서 다 효율적이다. 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안 합니다. FP 그로스처럼. 그 다음이 어떤 컨파인드 서치를 잘 할 수 있다. 이 스트럭처든 메모리나 디스크 공간에서 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프리컨 패턴이 꼭 메모리에만 있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요걸 제안을 했는데요. 예, 요거 이제 근데 하여튼 큰 DB에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빈발 패턴만 봤어요. 빈발 패턴. 일반적인 형식이죠. 근데 이거보다 너무 서치 스페이스 많고 의미가 중복이 많아요. ABC가 빈발이면 그거의 모든 서브셋이 빈발이죠. 그래서 뭐가 진짜 중요한 아이템인지 잘 모르겠고 너무 많다 보니까 축약된 버전을 좀 공유 없이 다른 거 없이 그렇게 좀 갖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요 맥스 패턴인데요. 서로 다른 유형의 패턴입니다. 요거 아시면 빈발 패턴보다 좀 더 다양한 패턴들을 가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서 봅시다. 그 빈발 패턴, 빈발 항목 집합의 컴팩트 버전은 과연 뭘까? 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입니다. 자, 나한테 총 트랜잭션이 15개 있어요. 15개. 지금 여기. 그죠? 전체 아이템 셋은 A1부터 A10까지 10개, B1부터 B10까지 10개, C1부터 C10까지 10개. 그러니까 총 30개죠. 아이템 셋이.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트랜잭션 1번부터 5번까지는 A1부터 A10이 다 나타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B1부터 B10까지 나타나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C1부터 C10까지 다 같이 나타났어. 그럼 빈발 패턴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죠. 왜? 지지도, 최소 지지도가 뭐 4개 이상이 빈발 패턴이야. 그러면 15분의 4죠. 최소 지지도가. 그러면 빈발 패턴의 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거죠. 총 빈발 패턴의 수는 얘의 모든 서브셋, 그죠? 이 A1부터 A10의 모든 서브셋이 빈발 패턴이죠. 왜? 최소 지지도가 4개 이상 나와야 돼요. 이건 지금 5개 나왔잖아요. 2개 이상이거나 6개 이상 나오면 어때요? 하나도 빈발 패턴 없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래서 5개 이내를 빈발 패턴을 받으면 얘 모든 서브셋, 이거의 모든 서브셋, 이거의 모든 서브셋. 그래서 3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K가 나온 거예요. K는 1부터 10으로. 이만큼의 빈발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다 지지도가 똑같죠? 왜? 이거 같으니까. 이게 1아이템 지지도와 2아이템 지지도, 3아이템 해가지고 모든 지지도가 다 15분의 5입니다. 33.3. 네. 그래서 저희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분석가한테 충분한,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극렬한 예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컴팩트한 노테이션이 있을 수 없을까? 그래서 연구가 나온 게 빈발 패턴에 좀 더 어드밴스된, 태깅된 패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맥시멀 프리컨 패턴이에요.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거는 프리컨, 빈발 패턴인데 그 앞에 맥시멀이라는 게 붙었죠. 맥시멀. 그죠? 요거의 정의는 요겁니다. 아이템 셋이 맥시멀 프리컨은 자기의 이미디의 슈퍼셋이 빈발하지 않은 애. 그죠? 자기가 이미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지금 요게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 뭐의 보더라인? 빈발 패턴의 보더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다 빈발하지 않아요. 주어진 빈발, 최소 지지도에 따라서. 이 위에는, 요 선의 위에는 다 빈발해. 근데 이게 아이템 셋이 너무 많아. 이걸 내가 컴팩트한 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맥시멀 프리컨 아이템 셋으로 정의하면 요 파란색 3개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맥시멀 빈발 패턴이에요. 그 파란색만. 왜?
요 놈은 자기의 이미디에잇 슈퍼 서브셋이라는 게 얘의 이미디에잇 슈퍼셋은 얘가 빈발이 아니니까 만족은 하지만 얘도 이미디에잇 슈퍼셋이 빈발이 아니네. 모든 그죠? 근데 얘는 빈발이잖아. 얘 두 개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얘는 빈발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AD는 자기의 모든 슈퍼셋이 다 빈발하지 않죠. AD는. 그래서 AD가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이 되고요. 얘는 어때요? A는 요 놈은 빈발하지 않은데 요 놈이 빈발하니까 안 돼요. 얘는 어때요? 자기의 이미디의 슈퍼셋이 다 빈발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아니죠. 이게 빈발하니까. 얘도 이게 빈발할 거 아니고, 얘들 다 안 되고, 요 놈. 그래서 요 파랗게 표현한 것만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컴팩트 로테이션이냐면,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의 서브셋은 다 빈발이죠. 그죠? 걔의 모든 슈퍼셋은 빈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되게 컴팩트하게. 물론 서브셋의 아이템 셋, 그러니까 지지도는 버려집니다.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도들이고 보도를 표현하는 게 맥스 패턴이다.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만 마이닝하는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맥스 마이너라고 그래서 그런 접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발 패턴을만 찾는 게 아니라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만 찾겠다. 그런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맥스 마이너를 쓰시면 됩니다.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만 찾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빈발 패턴 마이닝은 그러니까 패턴은 요 클로즈드 아이템 셋입니다. 맥시멀 아이템 셋, 클로즈드 아이템 셋. 그 걔들이 빈발하면 클로즈드 프리퀀 아이템 셋 이렇게 불러요. 얘 정의는 이겁니다. 아이템 셋이 언제 클로즈 되냐면 자기의 이미디의 슈퍼셋이 자기의 서포트랑 같지 않은 경우, 모든 자기의 이미디의 슈퍼셋이 자기의 지지도랑 같지 않은 경우, 여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밝아서 요만큼이 요거가 클로즈드 아이템 셋입니다. 자, 자기의 이미디의 슈퍼셋이 자기와 동일한 지지도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아무도. 그럼 A 같은 경우는 왜 클로즈 집합이 아니냐면 A의 지지도는 4예요. 지지도 카운트. 근데 A, B의 지지도 카운트가 4죠. 자기의 이미디의 슈퍼셋의 지지도 카운트랑 자기가 같아요. 그래서 A는 클로즈드 아이템 셋이 아닙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의 지지도는 5인데 B의 이미디의 슈퍼셋은 BC 3이고요. BD 4고요. 그 다음이 이미디에이시니까 하나짜리인데 3개짜리는 없죠. 그래서 얘는 클로즈드 아이템 셋입니다. C 같은 경우도 3이니까 C의 이미디에이트는 요놈 때문에 안 되죠. BC 때문에 요거 3 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D도 4가 나오는 게 여기 4가 나오니까 안 되고. AP 어때요? AP는 지지도가 카운터 4인데 AP의 이미디의 슈퍼셋은 랭스 3짜리니까 요놈이 2고 ABD는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얘가 클로즈드 아이템 셋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 개념으로 클로즈드 아이템 셋은 아까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은 압축률이 더 높고요. 클로즈드 프리퀀 아이템 셋은 압축률이 좀 낮습니다. 왜? 더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프리퀀 클로즈드 아이템 셋을 찾는 알고리즘이 또 나왔고요. 그것만 내가 찾겠다. 왜?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나와 나의 이미지의 슈퍼셋이 지지도가 같다는 얘기는 중첩된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지의 슈퍼셋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압축된 형태로 빈발 패턴을 좀 줄이고 싶으면 저런 애들 클로즈드 아이템 셋으로 줄이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크로셋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고 참이라는 알고리즘이 또 벡터로 나왔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로즈드와 맥스를
맥시멀 패턴을 다 찾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거 비교해 보면요. 이게 이런 DB였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빨간 게 트랜잭션 아이디입니다. 그럼 1, 2, 4 그럼 지지도가 3이겠죠. A가 세 군데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이런 트랜잭션은 요 A, B, C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여기 지금 쉐이드 돼 있는 애들은 클로즈드 아이템 셋이고요. 그 다음에 바운다리가 파란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거는 클로즈드 하면서 맥시멀 아이템 셋입니다. 네. 그래서 클로즈드 아이템 셋은 총 9개, 맥시멀 아이템 셋은 4개인데 맥시멀 아이템 셋이 클로즈드 아이템 셋의 서브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집합으로 보면 맥시멀 프리퀀 아이템 셋이 제일 작고요. 그거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아이템 셋이 있고 얘를 포함하는 게 빈발 아이템 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쓰냐? 여지껏은 이제 프리퀀 아이템 셋을 쓰는 것만, 그걸 구하는 것만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프리퀀 아이템 셋을 먼저 찾은 다음에 클로즈드 아이템 셋이냐 아니냐를 비교해서 클로즈드 아이템 셋을 찾아내고 맥시멀이냐 아니냐를 비교해서 맥시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빈발 패턴 마이닝을 먼저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클로즈드 아이템 셋만 찾는 애, 맥시멀 아이템 셋만 찾는 애, 또는 두 개를 다 같이 찾는 애, 알고리즘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어떤 걸 쓸 거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빈발 패턴을 찾고 이렇게 찾아가죠. 왜? 범용이니까. 제가 패키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거 언제 써요?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사실은. 왜냐면 빈발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로 데이터, 원본 트랜잭션에 대해서 경향이나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빈발 아이템 셋의 집합이 그거를 대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전처리해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빈발 패턴 이렇게 되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비슷하지만 프로파일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매치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1학년이고 매치도가 어느 정도 되면 2학년이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패턴을 얼마나 매치했냐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묘사적 마이닝에서. 근데 이게 프로파일이 너무 사이즈가 커요. 빈발 패턴 마이닝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클로즈드 프리퀀 아이템 셋으로 내가 가겠다. 또는 더 줄이기 위해서 맥시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좀 복잡한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constraint, 우리가 군집에서도 constraint based data mining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죠. 그죠? 클러스터링에서도 어떻게? 고속도로가 중간, GIS 환경에서 고속도로가 분리해 놨다 그러면 양쪽 간의 거리는 무한대다. 그게 이제 도메인에서 주는 어떤 컨스트레인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여지껏 배운 거는 도메인의 제약을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일반적인 것만 지금 빈발 패턴을 찾겠다, 영광기지 찾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뭐예요? 도메인에 적용을 해야 되고 도메인의 제약 조건을 감안해서 빨리 그리고 좋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straint based data mining이라는 거는 도메인의 constraint를 내 마이닝 알고리즘에 얼마나 아래로 내려보내느냐, 딥다운 시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 도메인의 constraint는 마이닝 프로세스의 constraint입니다. 근데 그거를 도메인 거를 뒤에 해버리면 마이닝 컨스트레인트가 더 느슨해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 어차피 안 쓸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이마트 매출액을 비교하는데 단가가 10,000원 이하는 난 관심이 없어.
왜? 단가가 10,000원 이하면 순익도 거기서 되게 작을 테니까. 그럼 걔들을 다 빼고 싶어요. 그 빈발 패턴에서. 그러면 어떻게 전처리에서 단가가 10,000원 이하를 쫙 빼고 마이닝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컨스트레인트 자체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단순한 단가가 아니라 고객이 사간 아이템의 총 합의 매출이 뭐 50,000원 이하는 내가 안 볼 거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탕을 51,000원어치 사도 그 사람은 보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복잡한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처리로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계산해서 걔를 뽑아내.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빈발 패턴이 이것도 전처리 걸러낼 수 있구나. 빈발 패턴의 단가가 50,000원 이하는 안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조합이 있잖아요. 그럼 50,000원짜리 일단 빈반을 찾고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단가가 후처리가 되죠. 그러지 않고 후처리 말고 A프라이나 FP 추리가 계산하는 쪽에서 지지도로 프루닝 하듯이 단가로도 프루닝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후보 아이템셋을 만드는데 최소 지지도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후보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거의 단가가 50,000원 이하면 후보에서 제외할래. 이건 뭐예요? 도메인의 요구사항이 마이닝 과정에 침투한 거죠. 그게 constraint based data 마이닝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살 길입니다. 이 도메인하고 붙는 거예요. 뭐 의학이나 뭐 이런 쪽에 일반화된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지금 막 나왔다면 이제 도메인과 붙여서 특화된 알고리즘이 나올 거고 그게 성공하면 이제 그게 하드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의학 뭐 마이닝 알고리즘 칩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골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좀 복잡하지만 봅시다. 예. 그래서 모든 패턴을 그냥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방법은. 근데 패턴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고 초점을 흐릴 수 있어요. 다 찾으면.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좀 인터랙티브하게 유저가 뭔가 마이닝 과정을 디렉트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거죠. 빈발 패턴의 단가의 총합이 50,000원 이상만 난 볼 거야. 그거를 서치 스페이스에 넣고 싶다. 그게 컨스트레인트 베이스 마이닝이고 유저한테 유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컨스트레인트를 유저가 입력을 하게 되니까 뭘 마이닝을 해라. 그러면 전체 마이닝 할 게 이만큼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돼. 컨스트레인트 주면 요 놈이니까 나는 요 놈까지만 마이닝 요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컴퓨팅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시스템 옵티마이 요게 이제 그 얘기죠.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비용이나 시간을 이만큼 줄일 수 있다. 근데 마이닝을 해놓고 나서 요만큼 줄이면 이건 헛수고 한 거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컨스트레인트 마이닝이고요. 그래서 널리지 타입 컨스트레인트 어떤 타입을 할 거냐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쓰냐에 따라 다른데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SQLi 쿼리를 하면 되고 디멘전이나 레벨 뭐 룰 컨스트레인트 뭐 인트레스팅 컨스트레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컨스트레인트인데 이거 말고 이제 도메인의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럼 이게 이제 도메인 컨스트레인트 C예요. 그런 게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빈발 패턴의 총 매출액은 얼마 이상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이윤이 얼마 이상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같이 들어간다면 그게 사운드하고 컴플리트 해야 된다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패턴만 찾아야 돼. 내가 얘기하면 전체 아이템 셋이 이만큼인데 요 C를 만족하는 컨스트레인트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사운드하다는 얘기는 요 놈만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놈만 찾는데 요거의 부분 부치판만 찾으면 안 되고 요걸 다 찾아야 돼. 그게 컴플릿이에요. 그래서 사운드하고 컴플릿하면 가장 최적의 시스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나이브 솔루션은 그냥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걸 다 찾고 포스트로 이 컨스트레인트가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빈발 패턴 다 찾은 다음에 빈발 패턴의 비용을 계산을 해서 50,000원 이하짜리를 포스트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50,000원 이하만 내가 보는 거죠. 그게 요 나이브한 방법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 이거지. 그럼 좀 더 효과적인 거는 얘를 서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요 놈만 찾고 싶은 거예요. 요 놈만.
그러면 constraint가 그 서치 검색할 때 깊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푸시다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 요겁니다. 엔티 모노톤 해야 된다. 우리가 지지도는 엔티 모노톤하죠. A 프라이 프린시플에는 엔티 모노톤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아이템 셋이 빈발하지 않으면 걔의 모든 슈퍼셋은 빈발하지 않다. 이게 지지도가 엔티 모노톤하다고 그러죠.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풀은할 수 있었죠. 더 이상 모든 애를 안 봐도 되죠. 아이템을 계속 1아이템, 2아이템, 3아이템 가면서 빈발한 애만 계속 다 가져가고 빈발하지 않은 애 밑에 슈퍼셋들은 안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요 엔티 모노토너티, 엔티 모노톤한 특징이 지지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요 엔티 모노톤 하면 에이프라이든 이런 쪽에 집어넣어서 얼리 프루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죠? 네. 이거 이해돼요? 이거 계속 듣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어떤 아이템 셋이 주어진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 아이템 셋의 모든 슈퍼셋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엔티 모노톤의 특징이고요. 이게 지지도가 이런 겁니다. 지지도가.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메인의 특성에 요걸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일반적인 컨스트레인트에, 도메인의 일반적인 컨스트레인트에. 자, 그러면 아이템 셋 S의 가격섬이 특정 상수, 아까 5만원이라고 그랬어요. 5만원보다 작다. 얘는 엔티 모노톤이에요. 왜? 아이템 셋이 빵하고 우유예요. S는 2아이템, 3아이템 될 수 있으니까 빵하고 우유라고 치고, 빵, 우유가 가격이 합이 3,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5만원보다 작죠? 그러면 빵, 우유를 포함하는 슈퍼셋이 잠깐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반대죠. 이게 바이올레이터니까. 자, 빵, 우유가 얘 잘못 들었네요. 냉장고하고 TV가 가격이 5만원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얘를 어겼죠. 그러면 냉장고하고 TV에다가 껌을 더 사면 당연히 5만원보다 크겠죠. 아이템 셋은 커지지만, 슈퍼셋이지만. 그래서 엔티 모노톤 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네게이션을 해야 돼요. 자, 요거 프라이스의 썸이 V보다 작지 않으면 그거의 모든 슈퍼셋도 V보다 작지 않다. 그래서 엔티 모노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제약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요 조건은. 요게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스트레인트를 보고 걔가 엔티 모노톤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컨스트레인트 뭐예요? 요거 썸, 어떤 아이템의 프라이스가 V보다 크다는 컨스트레인트죠. 5만원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죠. 빵하고 우유가 5만원보다 크지 않다면 빵하고 우유 냉장고도 5만원보다 크지 않을까요? 아니죠. 빵하고 우유가 5만원보다 작지만 냉장고가 뭐 800만원이야. 5만원 커지죠. 그래서 엔티 모노톤 하지 않죠. 됐나요? 자, 요 두 개를 이해하시면 요절은 다 이해합니다. 요거 이해 못하시면 앞으로 얘기하는 거 다 이해 못해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게이션이 허락이 안 되면 그거의 슈퍼셋도 네게이션이다, 이 의미예요. 엔티 모노톤은. 프라이스의 섬이 이게 예제예요. 예제. 요게 지금 아이템의 프라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빵, 우유 뭐 해가지고 뭐 40원, 1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어떤 특정 아이템 셋의 프라이스가 15보다 작지 않으면 얘의 모든 슈퍼셋도 15보다 작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AB는 합이 50이잖아요. 50.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AB는. 그러면 AB의 모든 슈퍼셋도 당연히 만족하지 않겠죠. 왜? 프라이스가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럼 50보다는 클 거 아니야. 뭐 새로운 아이템이 여기 더 추가되면, 그죠? 뭐 D가 들어갔다. D 얼마야? 10원이잖아요. 60원이 되잖아. 당연히 만족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조건은 엔티 모노톤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이런 조건을 내가 넣고 싶어. 그럼 그거를 빈발 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에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색을. 그럼 서치 스페이스 확 줄죠? 예, 그 얘기입니다. 컨스트레인트 데이터 마이닝은.